교재 여러분들 12페이지 가시고 권리의 주체 자연인이죠. 자연인 제일 처음에 권리 능력 태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 흠결시 무효죠. 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문제다. 흠결시 무효. 행위 능력, 제한 능력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나이 등에 의해서 처리가 될 문제이고, 흠결시에도 무효가 아니고 취소다까지 먼저 큰 틀을 세워주신 다음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참 지문 너무 좀 착하죠, 여러분들. 조문을 주고 있죠. 사람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대한 시기, 언제부터 인간이냐, 출생시부터, 생했을 때부터 언제까지 능력 가지나, 사망했을 때까지에 대해서 두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1번 질문 당연히 옳은 질문이다. 그리고 민총 여러분들 각종 능력 파트에 있는 조문 같은 경우는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없는 물건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걸 합의를 통해서 빼들 수도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2번 질문은 여러분 당연한 거죠. 자연인은 성별, 종교, 기형하여 묻지 않고 당연하게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질문도 옳은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태아의 경우에 권리 능력에 대해서 개별적해서 좀 뒤에 정리할 거예요. 불, 상속, 유증.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4번 질문 잘 나오죠, 여러분들. 출생신고하고요, 똑같은 게 사망신고 둘 다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죠. 따라서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 혹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권리 능력에 득실이 생기는 거고요. 사후에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부에 기재했을 때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했을 때 취득하는 거고, 사후에 보고 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이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 사산했을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에 의하든 해제 조건설에 의하든 출생 자체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의하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질문은 옳은 질문. 비교할 거, 조산, 일단 출생했다가 사망했을 경우는요, 어떤 견해에 의하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한 거죠. 그러므로 상속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까지 한 번 더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가시고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3월 2일 날 갑과 그의 아들 을 같은 경우가 참 무서운 사례네요. 신호 위반했던 가실이 있는 A 차에 치여가지고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에게는 배우자 병이 있었고요, 태아정이 있었는데 태아정 같은 경우가 2012년도 5월 20일 날 일단 출생을 했다. 출생을 했다까지 먼저 잡아두시고요.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사고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 동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고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1번 질문은 틀린 질문. 같이 정리할 내용이 인정 사망의 경우도 추정, 인정 사망도 동시 사망과 마찬가지로 추정이고요. 말고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 사망 간주까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실종 선고의 경우는요, 생사 자체가 분명치 않았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 민법 제3공조에 있는 동시 사망의 추정은요, 사망 사실은 분명한데 사망의 선후가 분명치 않았을 때가 3공조에 관한 문제니까 또 두 개를 섞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상속, 불상류의 상속의 경우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이랬을 때 전 같은 경우는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생 시가 아니고 사건 발생 시, 즉 아버님께서 사망했던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추정되는 게 아니고 간주되는 거죠. 따라서 불상류, 개별적으로 태아한테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불상류 3가지의 경우는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출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2011년도 3월 이후부터 그 말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 복중에 있었을 때도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병한테 이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정지조건설. 따라서 출생하기 전까지는 능력이 없다가 출생까지 하면 소급해가지고 능력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출생 전에 복중에 있었을 경우는요, 엄마에게도 법대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3월 1일부터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해서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죠. 개별적 보호주의. 따라서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 상속, 상, 유증, 유 이 3가지의 경우에만 개별적으로서 보호주의에 근거해가지고 능력 취득이 인정되는 것이지 모든 관계에서 다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갑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민법 제일 끝에 가면 민법제 752조를 보게 되면 피해자 갑이 사망했을 경우에 갑의 직계 비속, 갑의 직계 존속, 그리고 갑의 배우자의 경우는 가해자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비속의 경우에는 태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지요. 따라서 태아 정도 비속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정 같은 경우가 그 이후에 지금 사안처럼 출생까지만 하게 됐다면 당연히 교통사고의 가해자 A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 여러분들 2번 문제 5번 제일 끝에 보시면요, 인정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민법제 752조 참조라고 써두신 다음에 책 제일 뒤에 있으니까 한 번만 기본서 펼쳐가지고 미리 생명 침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할 때 이제 강약이 중요하거든요. 신의칙 여러분들 판례가 한 200개가 있거든요. 그거 다 공부할 바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틀려주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거래했던 상대방 병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법대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했던 제한자 갑이 한번 끊으시고요. 요까지만 읽었을 때 요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다. 그런데 중요한 거 밑줄, 능력자가 된 후 해서 여러분들 민총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제한자가 계약했는데 그 뒤에 된 후 나오게 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죠. 제한 능력 때문에 취소할 수 있었는데 얘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가 됐을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라고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갑 같은 경우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제3자에게 양도 등을 했을 경우에는, 알겠죠?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난 뒤에 대금 청구권에 대해서 양도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제 145조에 근거해가지고요, 법정 추인이 된 거죠. 따라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 의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 이 지문 가지고 함정 파는 게 보이죠? 어떤 거? 요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지문의 경우와 달리 저기 있는 갑 같은 경우가 여전히 시험 문제에서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매매대금 청구권 등을 양도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의해서 취득했던 권리 등에 대해서 양도 등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정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 추인이 됐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겠지만 법정 추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별도의 제척기간 도가 등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미성년자 갑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건방지게 제가 사장이라고 말했다 혹은 했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17조에 있는 속임수 혹은 옛날 표현이지만 사술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죠.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사술을 의미하죠. 적극적인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장이다 혹은 군대 갔다 왔다 라고 한 것만 가지고는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그 소방 간부 시험 민총 지문에서 이제 함정판 건데 다시 여러분들 단독 행위의 경우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거절할 수 있다. 맞죠? 하고 여러분들 단독 행위의 경우는 거절권 행사의 문제이고 요 경우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죠. 즉 계약할 당시에 제한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할 게 여러분들 계약이죠. 계약은 철회의 문제죠. 계약은 거절의 문제가 아니고 철회의 문제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간부 시험에서 계약을 줘놓고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 구성을 했었습니다. 단독 행위의 경우는 거절, 계약의 경우는 철회권 행사의 문제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의 경우는요, 선의의 상란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는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한자 갑과 거래 행위를 했던 상대방 병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할 당시부터 그 갑이 제한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철회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4번 질문 봅시다. 그래서 선의의 상대방은 선의의 밑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데까지 문제없죠. 옳은 질문 됐죠?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경우는 제한자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가 없다 아니죠. 민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가지고요. 거절권이라든지 철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도 상대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의의 상대방은 행사 못하고 선의인 경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까지는 옳은 지문인데 그 다음에 있는 거 철회의 상대방에는 제한자의 경우도 포함된다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비교할 게 여러분들 민법 제15조에 있는 학답 촉구권의 경우에는요. 그때는 제한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 그의 법정 대리인, 법대의 경우가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까지 15조 1, 2, 3항 한 번 더 이따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4번 되겠고요. 5번 지문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능력자로서 믿게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는데 까지는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능력자로 믿게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재 여러분들 17페이지 가보실래요? 가보시면 해설지 1번에 보시면 1항 보세요. 맞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는데 라고 해서 17조 제1항이 나왔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여러분들 2항에 보시면요. 법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딱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능력자로서 믿게 한 게 아니고 혹시 지문에서 법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한 때는 이라고 나왔을 경우는요. 앞에 있는 주어가 여러분들 제한자가 아니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까지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까지 17조 2항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즉 피성년 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진짜로 동의가 있었어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라고 뻥친 경우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항의 경우는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17페이지 해설지 1번 옆에 여백 있지 않습니까? 거다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피성년 후견인 시험 문제에서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를 쓰는데 능력자로 믿게 했을 경우 있죠. 믿게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속임수 쓴 게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법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는 17조 제2항의 경우는 피성년 후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임수의 유형, 능력자로서 믿게 하는 속임수를 쓴 경우하고 동의가 있었다고 뻥친 경우하고 주어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속임수, 사술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 상대방 을이 갑을 상대해 가지고 매매계약상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갑 같은 경우가 민법 제5조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의 항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재항변 단계에서 판사님 갑 같은 경우가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 존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썼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을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5번 질문도 옳은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우리 교재 14페이지 가신 다음에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미갑 같은 경우가 법대의 동의 없이 회사 을에 고용돼 가지고 일하던 도중에 을 해서 이상하죠. 을이 권유해 가지고요. 을이 했던 차에 대해서 구입을 했다. 그래서 을이 회사고 갑이 있는데 갑 같은 경우가 미성년자고 미만 쓸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가 곧바로 병한테 매도했는데 또 병이 브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엉망진창이 돼서 을이지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질문 여러분들. 갑이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해가지고 병이 입었던 신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1번, 2번 지문 한 방에 묶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 주체는 책임을 지는 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사는 여러분들 을이 제조했지 갑이 한 게 아니죠. 갑은 단순히 병한테 매도인에 불과하지 제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 같은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은 병한테 지지가 않는 것이고 을 해사가 병한테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한테 여러분들 제조업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갑이 지금 현재 병에게 차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갑에게 매도인의 지위는 인정이 되지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문제 보시니까 차 결함이 있었다.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다. 따라서 가실 없이 모르고 매수했던 병이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민법 제580조 특정물 담보 책임의 경우는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해서 출제하시는 분께서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확하게 병이 선의이고 가실 없다, 무과실이다까지 딱 주신 거예요. 아주 출제 잘하신 거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병 같은 경우는 매도인 갑에게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1번, 2번 지문 두 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단순 매도인 갑 같은 경우는 그 매매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결함이 있었을 때도 담보 책임은 질 수가 있겠지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은 질 리가 없다.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갑의 법정 대리인이 갑을 대리해가지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3번 지문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무슨 말이냐. 원래 여러분들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가지고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대리하지 않아가지고 근로계약이 무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갑이 직접 을 해사하고 여러분들 근로계약을 직접 했을 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 그 근로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유효하다, 취소할 수 있다 등등등 여러분들 학설 대립이 약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대리하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들 근로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14페이지 가신 다음에 해설지 3번 보실게요. 법정 대리인이 미를 대리해가지고 근로계약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이 갑을 대리해가지고 근로계약 안 했다는 점만 갖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문 자체는 틀린 내용이다. 알겠죠? 그 다음 단계의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설지 내용만큼만 정리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다음에 3월은 세모. 4번 세모. 병이 을의 기책사유에 대해서 증명 못하면 틀렸어요, 여러분들. 해서 제조물 책임법상 여러분들 병 같은 경우가 을의 기책사유에 대해서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알 필요 없는데 제조물 책임법상 각종 면책 사유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해사 을한테 책임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이런 지문까지 절대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모 치시고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5번 지문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만약 갑이 법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근로계약을 했다. 근로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에 불과하지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차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동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지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차량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갑의 법대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대 동의 없이 차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을로부터 차를 매수한 것도 동의한 적이 없고 갑병도 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갑 같은 경우는 민법 제5조 등에 근거해 가지고 매매 계약 등을 취소할 수가 있다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갑이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갑 같은 경우가 미성년자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맞죠? 법정 추인 사유도 될 수가 없죠. 방금 봤지만 취소의 원인이 어디 갔습니까? 지웠나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했을 때만 법 쓸 수 있다. 사안의 경우에 갑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차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법정 추인 등이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차 매매 계약 등은 민법 제5조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신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행위 능력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A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미갑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어차피 갑이 대리 행위를 해봐야 그 대리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계약의 효과는 저기 있는 본인 A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아무런 불이익을 입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민법 제 117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제한자의 경우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의사 능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행위 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다. 연령 등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인 것이지 그분의 개인적인 지능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비교할 게 여러분들 의사 능력이죠. 의사 능력의 경우는요. 개별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볼 문제이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입니다. 미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임금의 지급은 직접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겠고요. 4번 지문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 가지고 권리만을 얻거나 그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등 분리할 게 없기 때문에 법대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법대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는 특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 같은 경우가 법대의 동의 없이 어떤 물건을 훨씬 더 싸게 매수했다. 즉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 이 매매 계약했을 때 갑 같은 경우는 상대방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일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법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고 법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는 민법 제5조 2항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입니다.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하거나 그 제한을 가했을 경우에도 한번 끊으시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죠. 밑도 끝도 없지요. 따라서 어떤 영업 허락에 대해서 제한 등을 가했을 때 혹은 허락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갑이 이제 계속 영업을 했고요. 원래 단골 손님이었던 병이 제한이나 취소에 대해서 철회에 대해서 모르고 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6페이지 가시고 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7세 갑 같은 경우는 법대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골동품을 을한테 1,000만 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저 나이 많아요 라고 했다. 딱 보는 순간 민법 제17조에 있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1개월 후에 갑 같은 경우는 법대 몰래 100만 원 중에서 700 가지고 병 소유의 아파트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구입을 했고
300만 원 현재 보관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질문입니다. 갑은 법대의 동의 없이도 을과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일단 먼저 취소라고 하는 말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취소권은 제한 능력자 갑도 행사할 수 있고 그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즉 취소권의 경우는 제한자 갑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옳은 질문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취소가 아니라 추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난 뒤에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성년자인 갑 같은 경우는 추인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 푸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법대 동의 없이 갑이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는 취소에 대해서 묻는 경우하고 추인에 대해서 묻는 경우를 꼭 구분해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요 경우에 갑은 300만 원만 주면 그만이다 아니죠. 민법제 141조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존 이익이 있으면 현존 이익 전부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300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도 돌려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은 아니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래가지고 3번 지문에 보시면 갑이 을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을 경우에 을에게 부당 이득으로 오토바이만 주면 된다.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현금 300을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 중이었던 현금 300을 돌려줄 의무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지문 가시면 갑은 병가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는가? 오토바이 여러분들 매입하는 계약 같은 경우도 민법제 5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법대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법대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는요. 당연히 민법제 5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 갑 같은 경우도 병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순히 끝났죠.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제 17조에 속임수를 쓴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취소권 행사에 대해서 배제가 되진 않고 여전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5번 지문입니다. 병이 오토바이를 갑한테 매도할 당시 즉 오토바이 매매 계약의 상대방 병이 그 말이죠. 계약 당시에 갑 같은 경우가 미임에 대해서 악이 알고 있었다. 악이인 경우에는 추인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회권의 경우는 선의의 상대방 병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악이인 경우는 철회권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5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신 다음에 7번 문제 보실게요. 제한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똑같이 제일 중요한 말 미성년자가 나왔고요.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법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시 여러분들 17조 제2항을 보세요. 주어에 미가 포함이 되지요. 따라서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했을 경우는 민법제 17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거니까 비교 미성년자가 아니라 피성년 후견이니 속임수로서 법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도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어차피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동의를 받고 매매 계약했을 때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뻥친 경우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야 하므로 17조 제2항 주어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법대 동의가 있었다고 뻥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임수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를 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속임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했지만 여기 있지요. 주어를 딱 보고 누가 어떤 속임수 썼는가를 파악해 놓고 17조 1항과 2항을 떠올려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2번 질문 가겠습니다. 기간 계산 원칙적으로 초일을 넣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중에 예외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예외가 연령 계산 중에는 초일에 대해서 산입이 이루어진다. 해서 여러분들 2번 지문을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기산일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2번 지문의 경우는요. 나이, 연령 계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가 아니고요. 11월 1일부터 가시면 됩니다. 초일 산입하거든요. 따라서 기산일은 2018년도 12월 1일부터다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만료일은 언제인데 라고 했을 때 민법제 4조에 해서 여러분들 19년 더 더하기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037년도 11월 30일 24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1일 전날이니까 30일 날 만료하는 거거든요. 같은 말이 여러분들 12월 1일 오전 0시와 같은 말인 거예요. 따라서 2번 지문에 보시면요. 2018년도 12월 1일 날 출생했을 경우에는 2037년도 11월 1일 0시 같은 말이 11월 30일 24시와 같은 말입니다. 되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했던 각종 계약 등은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설사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외 두 가지가 있었죠. 법원이 그 갑한테 남아있는 잔존 능력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얼마 이내까지는 그냥 계약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의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예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민법상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 등을 제외하고 일반 취소권의 경우는요. 꼭 재판상 행사할 필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재판 외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니까 4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을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5번 지문입니다. 제한자 했던 계약 같은 경우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의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일단 계약이니까 철회, 단독행위의 경우라면 거절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 번 끊으시고 다만 상대방 병 같은 경우가 계약 당시에 제한자임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에는 즉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선의인 경우만 할 수 있다까지 한 번 더 기억을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가신 다음에 8번 문제도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미갑이 법대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던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또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부담 없는 한번 끊고 증여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여러분들 하시고 왜냐하면 권리만 얻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1번 지문을 그냥 외우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시험장 갔을 때 변형됐을 때 틀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할 거, 증여를 받는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vs 증여를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한 경우. 그러니까 받기로 한 게 아니라 하기로 했다. 갑이 을에게 돈 주기로 했다. 의무를 지죠, 여러분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라고 했을 때는요.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기로 한 게 아니고 증여하기로 한 행위는 절대 단독으로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담 없는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 부담이 붙어있는 증여의 경우는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지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권리만 얻는 게 아니고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도 절대 단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법대의 동의가 없었음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미갑등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기로 했을 경우에만 5조 1항 단서에 근거해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똑같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갑 같은 경우가 성년이 된 이후 같은 말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라고 읽으면 되죠. 종료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민법제 145조에 의해서 별도의 유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법정 추인이 돼버리죠.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3번 지문이죠. 경매 같은 경우에 법대에 관여 없이 갑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도 당연히 옳은 지문. 4번 지문에 보시면 갑이랑 계약했는데 갑이 미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지겨주겠죠.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비교 만약 상대방이 악이었을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까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5번 또 지겹죠, 여러분들. 갑 같은 경우가 상대방 물음에 단순히 답하지 않았다. 똑같아요. 민법 제17조에 있는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갑 같은 경우는요. 법대 을의 동의가 없었음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다기 때문에 5번 지문 있다니까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시고 9번 또 문제 풀어봅시다. B가 법대로부터 허락받았던 허락이 있었던 영업 허락의 경우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일단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로 올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비교를 하세요. 첫 번째가 민법제 6조에 있는 용돈 주면서 처분 허락을 한 경우는 성년 의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민법제 8조에 근거해 가지고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해 가지고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성년자로서 간주 의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그러면 실익이 뭐냐? 이렇게 의제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만큼은요. 법정 대리권이 소멸돼 버리죠. 법정 대리권이 소멸이 돼버린다. 근데 민법제 6조에 있는 용돈 허락 같은 경우는요. 그냥 추가적인 동의 없이 용돈을 쓸 수 있다는 점에 불과한 것이지 성년 의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 1번 지문의 경우는요. 민법제 6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락 민법제 8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이 인정돼 버리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그러므로
영업과 관련된 사항만큼은요, 법정 대리권도 소멸된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가정법원은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 의사에 대해서 고려하라. 똑같은 게 여러분들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도 본인 의사에 대해서 고려하면 되는 거죠.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고려사항에 불과했을 경우는요, 비록 본인께서 반대하고 싫어요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개시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달리 3번 질문의 경우죠. 특정 후견의 경우는요,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갑 같은 경우가 반대했을 경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과 한정까지 2번까지는 고려사항이니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갑이 반대해도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본인 갑 의사에 반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갑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니까 3번 질문 또 옳은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에 불과했을 때에는 반대를 하여도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2번과 3번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다. 어떤 경우냐? 조금은 상태가 좋아지신 거예요. 해서 갑 같은 경우가 원래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조금 여러분들 회복돼 가지고요, 부족한 상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이제부터 한정후견 가지고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됐던 성년 후견 심판 같은 경우는 종료시키는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질문도 옳은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절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부족했을 때는 제일 끝에 성년 후견이 아니고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하는 것이고, 위에 있죠. vs 결여가 됐을 때에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해서 결여하고 부족하고 맨날 여러분들 섞어서 틀린 질문 구성하니까 결여 성년, 부족은 한정까지 꼭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가신 다음에 10번 질문을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딱 답이 손들고 있죠. 1번 질문 다시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했을 때에는 민법 제8조 따라서 성년자로서 의제가 이루어진다. 성년자 의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 제6조의 경우하고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미성년 후견인의 대리권은 영업에 관한 사항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그러면 1번 지문을 봤을 때 민법 제6조에 근거해가지고 처분 허락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법정 대리권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 알겠죠? 법정 대리인의 지위가 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구나 라고 8조 6조를 항상 비교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2번 지문 가시면요.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 정할 수 있고, 맞죠? 취소할 수 없는 범위 내의 행위를 했을 경우는 취소 못하고, 두 번째 예외가 그렇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의 경우도 취소 못하는 예외 두 가지가 있다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지문입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고려는 해야 하지요. 고려해야 한다. 이 뭡니까?
따라서 3번 지문 틀린 지문. 4번 지문입니다. 특정 후견의 경우는요, 고려가 아니고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세모 치시고요. 정답과 아무런 관련 없죠. 세모 치시고, 성년 후견인은 관계 등록부에 공시하는 게 아니고 후견 등기부가 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제껴버리시고 1, 2, 3, 4까지만 야무지게 정리해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가신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미 능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이죠. 임금은 혼자서 줘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 당연히 옳은 지문. 2번 지문 민법 제5조 혹은 민법 제6조 다 똑같습니다. 동의나 허락 같은 경우는요, 명시묵시 다 가능하니까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묵시를 쭉 빼신 다음에요. 여러분들 민법 여러분들 책 보실 때 99%가 항상 똑같은 말 나오죠. 명시, 묵시 불문한다. 그렇죠. 명시, 묵시를 불문한다. 다 괜찮다.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꼭 명시적이 필요 있다 하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명시, 묵시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또 했던 거죠. 법정 대리인 관여 없이 단독으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4번 지문입니다. 절대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5번 지문 일단 주어 미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법대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믿게 했을 때는 그때는 취소 못한다. 옳은 지문. 근데 만약에 주어가 이게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어버리면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어버리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서 한 번 더 17조 1항과 2항 두 개 잘 구분하시고 요 내용이니까 계속적으로 조문을 보시면서 충분히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22페이지 가신 다음에 12번 문제 봅시다. 제한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은 본인 갑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 후견 개시를 할 수 없다 있다죠. 단순 고려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했을 때에는 본인 갑이 반대했을 때에도 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vs 특정 후견이랑 혼동하지 말자. 특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못했습니다. 2번 지문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원래 결여된 상태인데 완전히 사무 처리할 능력을 회복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멸된 경우다.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도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 지문 별표 치시고 3번 지문 잘 속아 여러분들. 자, 한정과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의 경우는 포괄적 후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별도 여러분들 가정법원이 기간에 대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이든 성년이든 둘 다 기간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3번에 여러분들 많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특정 후견을 할 때는 이 특정 후견은 이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무 처리의 범위하고 기간 범위에 대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특정 후견일 때 어떤 거를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성년과 한정 같은 경우는 포괄적 후견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이제 혼동을 유발케 하는 지문이니까 3번은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시면요. 특정 후견 개시권이 됐을 경우에 본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 대고 심판 청구를 못한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시골에 있는 X 땅이 있는데 땅 팔 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5번 지문 보시면요. 피한정 후견인 갑에 대해서 다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다. 어떤 경우일까?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 원래는 부족한 상태에 불과했는데 상태가 더 악화돼 가지고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까지 갔을 때는 더 이상 한정 후견 가지고는 충분히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년 후견 개시로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정, 종전부터 존재했던 한정 후견은 존재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없애겠죠. 따라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니까 5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시고 13번 문제 보실게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나왔죠.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 나온 김에 요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로 오시면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돌봐주시는 성년 후견인의 권한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본서 한번 밑줄 친 거 다 읽고 여러분들 수업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대리권이 있냐 없냐 물으면 대리권 인정되죠. 근데 2번이지요. 동의권은 없다고 돼 있죠. 건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동의를 해줘도 의미가 없으니까 동의를 받고 해도 매매 계약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취소권은 인정된다. 근데 비교할 게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 성년 말고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를 돌봐주기 위한 후견인의 경우는 셋 다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했을 때에는 원칙이 취소할 수 없겠지만 성년 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동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동의를 받고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고 뻥친 경우에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 갑이 비록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요걸 땡겨와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2번 지문 너무 지겨워요. 성년 한정 고려는 해야 되죠. 옳은 지문 반대해도 할 수 있다. 3번 지문입니다. 피한정 후 같은 경우는 한번 끊으시고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시험 강의할 때 유독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좀 깊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벌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 3번 지문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3번 지문 보시면 피한정 후견인이 있죠. 피한정까지만 쓸게요. 이분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 행위의 경우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범위를 정해주죠. 그래서 당신은 1억 이상 거래 행위를 할 때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해요. 라고 했는데 1억 이상 거래 행위를 할 때 후견인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원칙적으로 법대의 동의가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예외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 잔존 능력 활용을 위해서 10만 원 이내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 하고 일생생활에 필요했던 그거 있죠. 그 두 가지의 경우는 못하는 거예요.
원칙끼리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보세요. 다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해라 라고 했던 행위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학정적 유효, 그 말인즉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4번 지문 또 지겹죠. 한정 고려해라. 옳은 지문. 그죠? 5번 보세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도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 같은 경우가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1억 이상 거래 행위를 할 때는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고 해라 라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맞죠? 요 범위 내의 행위를 만약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23페이지 해설지를 보시면요. 해설지 3번과 5번 한번 보실게요. 피성년 후와 달리 그 뜻이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대해서 상실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달리 정한 바가 없었을 경우는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학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할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의 행위를 동의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까지 두 개 여러분들 꼭 비교해가지고 야무지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24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